안녕하세요.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은 김삿갓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립니다. 김삿갓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듯이, 그리고 사람들마다 생김이 다 다르듯이 김삿갓이 만나는 사람들은 어찌 그렇게도 여러 가지인지 숱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룻밤 신세점지자는 김삿갓에게 박절하게 굴던 노랑이 황부자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거짓 의연 행세를 하는 김삿갓은 마음이 조금은 꺼림칙했지만은 그런 이유로 그 집에서 며칠을 머물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거짓말로 황부자 집에 머무는 김삿갓이지만 그래도 그의 하는 짓이 밉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그래도 김삿갓은 거짓말을 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황부자 집을 떠나면서 김삿갓은 스스로를 이렇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비록 거짓짓을 할 망정 깨끗한 시인으로 살아가자고. 이제 오늘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개성을 떠나며 황노인이 말한 또 하나의 즐거움이란 여자 도락인 듯 싶었다. 그러나 천하의 구두쇠가 여자 관계로 돈을 쓰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아무튼 무엇인가 비밀이 있는 것만은 확실해 보이므로 김삿갓은 그 비밀을 알아보고 싶은 호기심에서 슬쩍 다음과 같은 유도신문을 해보았다. 노인장은 부인께서 아직 젊으신 모양이죠? 그러자 황노인은 펄쩍 뛸 듯이 놀라 보인다. 젊기는 뭐가 젊소. 이미 60이 넘은 할망구인걸. 그래도 감칠맛 맛은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에이, 여보시오. 말이야 바른 대로 말이지. 여자는 60이 넘으면 송장이나 다름이 없다오. 그렇다면 노인장께서는 소실을 두고 계셔서 또 하나의 즐거움을 소실과 더불어 즐기고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김삿갓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았다. 황노인은 입을 굳게 다물고 좀처럼 실토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 나도 사나이니 우리 사나이끼리야 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도 사나이니 우리 사나이끼리야 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비밀은 지켜드릴 테니 말씀을 해주시죠. 황노인은 비밀을 지켜주겠다는 소리에 마음이 놓였는지 김삿갓을 건너다보며 조그맣게 말한다. 이것은 가족들도 모르는 일이지만 이왕 말이 났으니 사실대로 말하리다. 나는 소실을 셋이나 두고 있다오. 소실을 셋이나 두고 있다는 소리에 김삿갓은 까무라칠 듯이 놀랐다. 예? 소실을 3명씩이나 두셨다고요? 소실을 3명씩이나 두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 터인데 그 돈을 어떻게 당해내시옵니까? 그러나 황노인은 머리를 천천히 가로흔든다. 그것은 모르는 소리요. 나는 소실을 위해 돈을 탕진하도록 어리석은 늙은이는 아니요. 오래 살려면 젊은 여자와 자주 접촉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하기에 처음에는 소실을 하나만 두었죠. 그런데 7, 8년이 지나자 그 소실도 늙어버리더군요. 그래서 젊은 것을 또 하나 얻고 또 하나 얻고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셋이나 되었단 말이요. 오래 살고 싶은 욕심에서 젊은 여인을 탐내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소실이 셋이나 되었다는 소리다. 김삿갓은 황노인의 강렬한 장수욕에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었다. 먼저 얻은 소실이 늙으면 숫째 젊은 여자로 갈아치워버릴 일이지 뭐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고 살림을 지켜준다는 말씀입니까? 그러자면 돈이 엄청나게 들 것이 아니옵니까? 김삿갓은 황노인의 말이 믿어지지 않아
넌지시 추궁을 계속해보았다. 김작가의 질문에 황노인은 고개를 가로젓는다. 이미 말한 대로 나는 소실을 위해 재물을 탕진하도록 어리석은 늙은이는 아니란 말이요. 내가 미쳤다고 내 돈으로 세 계집에게 살림을 시켜주겠소. 김작가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제 아무리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소실을 두면 돈이 될 것은 틀림없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돈이 아까워도 소실에게 집도 사주고 살림살이도 돌봐줘야 할 것이 아니옵니까? 그런데 소실을 3명씩이나 두고 계시면서 무슨 재주로 돈이 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황노인은 가벼운 코웃음을 치며 말한다. 소실을 두고 돈을 낭비하는 것은 남의 등을 쳐먹는 벼슬아치들이나 할 짓이라오. 소실을 두는 것은 내가 즐겁기 위한 노릇이 아니겠소. 그런데 돈이 많이 든다면 무슨 즐거움이 있단 말이요. 그것은 즐거움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일 것이요. 그렇다면 어르신네께서는 무슨 재주로 돈을 안 쓰신다는 말씀입니까? 나는 소실로 해서 돈을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재산을 늘려가고 있다오. 아니, 오히려 재산을 늘려가고 계시다고요? 무슨 재주로 그렇게 하시는지 저한테도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김작가는 물론 소실을 얻을 생각은 꿈에도 없었다. 그러나 황여인이 재산을 불려가는 재주만은 꼭 들어보고 싶었다. 황여인은 농담 비슷이 웃으면서 말했다. 내가 그 비결을 알려드릴 테니 전수료를 얼마나 주시려오? 말인즉 농담 비슷했지만 반드시 농담만은 아니성 싶었다. 돈에 이골이라도 분수가 있지. 이놈의 늙은이는 손자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나한테서까지 돈을 후려낼 생각이란 말인가? 김작가는 괘씸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면서도 너털 웃음을 웃어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전치료 대신에 손자님의 병을 무료로 고쳐드리면 될 게 아니옵니까? 병을 고쳐주고 나서 약값은 한 푼도 받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물론입니다. 약값을 한 푼도 받지 않기로 약속하겠습니다. 장부의 일원은 중천금이렸다. 황여인은 못을 단단히 박아놓고 나서 노형은 돈을 너무도 몰라 걱정이요. 거지 종자가 따로 있는 줄 아시오. 돈이 없으면 누구나 거지가 되기 마련이라오. 하고 훈계의 말까지 들려준다. 노인장의 말씀은 명심하겠습니다. 그러게 저도 소실을 이용해 돈을 좀 벌여보려고 노인장에게 비결을 배우려는 것이 아니옵니까? 그 비결을 꼭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황여인은 돈 모으는 비결을 이렇게 말했다. 돈이라는 것은 물과 같아서 한 번 써버리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법이요. 그러기에 돈을 모으려면 무엇보다도 돈을 쓰지를 말아야 하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이 있거니와 만경창파도 한 방울 한 방울이 물이 모여서 대해를 이룬 것이 아니겠소. 김작가는 너털 웃음을 웃었다. 그런 원리만은 저도 알고 있사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소실을 3명씩이나 두고 계시면서도 돈을 쓰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불려가기까지 하신다기에 거기에 대한 비결을 알고 싶을 뿐이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경험담을 말해드리리다. 그리고 황여인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황여인은 50이 가까운 마누라가 쓸모없게 되자 나이 어린 소실을 하나 얻었다.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젊은 소실이 꼭 필요했던 것이다. 그런데 젊은 소실을 얻고 보니 집도 사주랴 살림살이도 사주랴 돈이 너무도 많이 들었다. 그리하여 황여인은 소실에 대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볼 필요성을 느꼈다. 소실이라는 것은 며칠에 한 번씩 잠자리만 같이 할 뿐인데 그로 인해 막대한 돈을 소비한다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짓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 황노인은 며칠을 두고 궁리에 궁리를 거듭해 본 결과 소씨를 요모조모로 깨워가지고 술장사를 하게 하였다. 이를테면 놀고 먹는 소실로 하여금 생산적인 사업을 하게 했던 것이다. 젊은 여인이 경영하는 술집은 사업이 아주 번창하여 돈이 마구 쏟아져 들어왔다. 계집은 계집대로 즐겨가면서 돈은 돈대로 벌게 되었으니 세상에 그렇게 좋은 일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한 비결을 터득한 황노인은 몇 해가 지난 뒤에는 두 번째의 소실을 맞아들여 그녀에게는 옷가게를 열게 하였다. 그리고 또 그로부터 몇 해 후에는 세 번째의 소실을 맞아들여 그녀에게는 음식점을 열게 하고 있는데 세 여인이 다달이 벌어들이는 돈이 제법 짭짤하다는 것이었다. 김삿갓은 하도 어이가 없어 벌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젊고 아름다운 여자들을 소실이라는 미명으로 꿰어들여 그녀들 하여금 장사치로 돈을 벌어들이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흡혈귀가 아닌가. 그러나 차마 흡혈귀라고 말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비꼬아 주었다. 이왕이면 소실을 30명쯤 얻어들여 숫째 만물전을 벌이시죠. 소실을 30명쯤 얻어들여 숫째 만물전을 벌이라고 말한 것은 비꼬아준 말이었으면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황노인은 그런 점에는 아랑곳 아니하고 자기가 늙었음을 이렇게 탄식하는 것이었다. 나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라오. 그러나 내가 너무 늙어서 지금은 3년 이상의 소실을 거느리기에는 정력이 부족한 걸 어떡하오. 내가 만약에 30대에 그런 비결을 알아냈더라면 그때는 소실을 30명쯤 얻어가지고 개성의 상권을 송두리째 독점할 수 있었을 것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욕심을 부리기에는 나이가 너무도 많단 말이야. 김삿갓은 황노인의 말을 들을수록 어처구니가 없었다. 돈을 모으는데도 여러 방법이 있다는 것은 모르는 바는 아니다. 가령 박지원이 지은 허생전의 주인공은 남도에 내려가 많은 물건을 싸게 사가지고 서울에 올려다가 비싸게 팔아 부자가 되었다고 하였고, 평안도의 부자 임모는 강계 산삼을 닥치는 대로 긁어모아 중국에 갖다 팔아 갑부가 되었다 하였고, 서울에서 미도 객주업을 경영하던 김모는 흉년이 들자 세도가와 결탁하여 서울에 들어오는 온갖 곡식을 모조리 사모아서 일약 거부가 되었다고 하였다. 그들은 돈을 모으는 데는 머리가 남달리 비상했던 것이다. 그러고 보면 부자가 되는 방법은 천태만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이 어린 여자들을 소실이라는 미명으로 유인해다가 밤이면 재미를 보아가면서 날마다 그녀들의 피를 빨아먹는 것은 치붓을 치고는 너무도 악랄한 방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 김삿갓은 그런 사실을 알고 나자 황노인이 더욱 괘씸한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공짜 밥이나마 실컷 먹어줄 생각에서 손자의 병을 고쳐준다는 핑계로 황노인의 집에 늘어붙어 있으면서 날마다 개성구경만 나돌아다녔다. 이른 아침에 진찰을 한다는 명목으로 꼽추의 등을 한 번쯤 어루만져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얼마든지 많으므로 구경을 돌아다니는 데는 그야말로 안성맞춤이었던 것이다. 그 덕택에 송도의 명소를 어디든지 마음 놓고 구경할 수 있었다. 송도 3절의 하나인 박연폭포도 구경을 했고 120명의 고려 충신들이 고스란히 불에 타 죽었다는 두문동도 속속들이 구경할 수 있었다. 황노인은 날마다 공짜 밥을 먹여주는 것이 몹시도 아까운지 어느 날 아침에는 김삿갓에게 이렇게 따지고 드는 것이었다. 그만했으면 진짜는 충분하실 텐데 약방문은 언제나 말씀해 주시오. 김삿갓은 꼽추의 병을 고쳐줄 만한 무슨 묘방이 있어서 큰 소리를 쳤던 것은 아니다. 황노인이 밤중에 찾아온 과객을 하도 인정머리 없이 쫓아내기에 너무도 괘씸해 꼽추를 고쳐줄 수 있다는 속임수를 써서 잠자리를 구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개성 구경을 다 했으니 이제는 황노인을 적당히 업어넘기고 개성을 떠나야 할 판이었다. 노인장의 손주가 꼽추가 된 원인을 이제는 다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방약을 쓰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병아리와 인삼을 고아먹인 효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며느님한테 우선 그것부터 좀 알아보아 주십시오. 황노인이 즉석에서 며느리를 불러내 물어보니 며느리는 기쁨에 넘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선생님 말씀대로 병아리와 인삼을 고아 먹였더니 약효가 알아보게 나타나고 있사옵니다. 그 소리에 황노인은 눈을 커다랗게 떠보인다. 그거 참 반가운 소리로구나. 약효가 알아보게 나타났다니 어떻게 나타나고 있단 말이냐. 며느리는 대답하기 거북한 듯 얼굴을 붉게 붉히며 머뭇거린다. 약효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시원스럽게 말을 해보아라. 그래야만 선생께서 약방문을 제대로 알려주실 게 아니냐. 며느리가 마지못해 얼굴을 붉히며 조그맣게 대답했다. 그 애가 전에는 아침에 고추가 일어서는 일이 없었사옵니다. 그런데 병아리와 인삼을 고아먹은 지 사흘째 되는 날부터는 새벽이면 고추가 빳빳해지옵니다. 알만한 소리다. 영양 부족으로 골골하던 아이에게 병아리와 인삼을 연일 고아먹였으니 어찌 조양이 발동하지 않을 것인가. 애당초 병아리와 인삼을 고아먹이라고 지시한 것은 그 점을 노렸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황노인은 그 소리를 듣고 나더니 며느리 앞임에도 불구하고 무심중에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닌가. 뭐야, 양기가 그렇게도 좋아졌다고. 그렇다면 그 약을 나도 좀 먹어야 할 게 아니냐. 며느리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을 못했고 김삿갓은 빙그레 미소만 지었다. 60이 다 된 늙은이가 소시를 3명씩이나 거느리고 있으니 그의 심정을 알만도 하였다. 양기가 부족한 것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며느리 앞에서 그런 말까지 했을 것인가. 며느리가 부랴부랴 나가버리자 황노인은 김삿갓의 옷소매를 잡아당기며 은근히 묻는다. 선생, 약병아리와 인삼을 함께 고아 먹으면 양기가 그렇게도 좋아지는 것이오이까? 이제는 손자의 병을 고쳐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양기를 돋우는 일이 시급한 모양이었다. 손자에게 인삼을 고아 먹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그 값진 인삼을 무엇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고아 먹이느냐고 호통을 쳤던 황노인이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양기를 돋우기 위해서는 아무리 값진 인삼이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먹을 눈치가 아닌가. 김삿갓은 너털 웃음을 웃었다. 노인장께서는 소시를 3명씩이나 쓰시면 됐지. 그 이상 무슨 양기가 필요합니까? 그러나 황노인은 천부당 만부당하다는 듯 고개를 가로젓는다. 그것은 모르는 말씀이요. 계집들이란 묘한 동물이어서 밤 배급을 많이 줄수록 돈을 잘 벌어들이지만 밤 배급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벌어들이는 돈 액수가 알아보게 적어진다오. 오랫동안의 경험으로 나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벌어들이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나 양기가 좋아야 해요. 도무지 들어보지 못하던 학설이었다. 도대체 밤배급을 한 달에 몇 번씩이나 주고 계시기에 그런 말씀을 하시옵니까? 내가 워낙 다행하게도 그 방면에는 특별한 소지를 타고나서 아직도 한 장거리 5일에 한 번씩은 염려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3사람에게 골고루 나눠주다 보니 한 사람 단위로 보면 한 달에 2번밖에 못 돌아가거든요. 좀처럼 공개하기 거북한 규방비사를 서슴지 않고 털어놓는 것을 보면 양기가 그 이상 강렬해지고 싶은 욕망이 대단한 것 같았다. 김삿갓은 소리를 크게 내 웃었다. 69형으로 한 달에 6번이면 흡족하실 텐데 그 이상 무슨 욕심을 부리십니까? 그러나 황노인의 표정은 어디까지나 진지하였다. 나도 내 나이에 그 정도면 보통은 넘는다는 것은 모르지는 않아요.
그러나 나는 소실을 셋이나 거느리고 있는 특수 사정이 있지 않소이까. 요 사이에 젊은 것들은 밤 대금을 한 달에 2번만 주어가지고서는 꿈에 떡맛 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은 나를 위해서 특별히 좋은 약을 좀 가르쳐 주세요. 황영희는 그 문제가 크게 고민인 모양이었다. 소실을 3씩이나 두었다면 누구나가 부러워할 일인지 모른다. 그러나 정작 장군이는 그로 인한 고민이 보통이 아닌 것이다. 늙은이가 저 죽을 줄 모르고 그 방면에 왜 그렇게도 욕심을 부릴까? 김삿갓은 그런 생각이 들자 황명인에게 서슴지 않고 다음과 같은 충고를 해주었다. 노후의 과색은 자살행위와 다름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의서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말입니다. 황명인은 죽기는 싫은지 크게 당황하는 빛을 보였다. 뭐요? 과색은 자살행위라고요? 그게 사실이오이까? 그렇습니다. 중국 의서에도 그런 이야기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남자의 진액이라는 것은 나무로 말하면 나무의 진액과 같은 것인데 진액이 말라버리면 나무가 죽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인 셈이죠. 여자와 자주 접촉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사정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녀 관계란 그런 즐거움을 누리는 데 있는데 그런 재미가 없다면 무슨 즐거움이 있단 말씀이요? 그것은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기근만 튼튼하면 구태여 사정을 아니하더라도 접촉만으로 쾌락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기근을 튼튼하게 하려면 어떡하면 돼요? 이제부터라도 단전호흡을 시작해 보십시오. 단전호흡을 1년쯤 계속하고 나면 노인장의 정력도 30대로 환원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너 같은 늙은이가 30대로 환원할 수 있다고요? 도대체 단전호흡이란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요? 김삿갓은 단전호흡 방법을 상세하게 일러주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우스갯소리도 한마디 곁들여 들려주었다. 그 옛날 정력이 남달리 왕성한 호색가가 있었다. 그는 아들 삼형제를 두었는데 맏아들이 장가를 갔다 오자 사랑방에 불러내 너 첫날 밤에 몇 번이나 했느냐? 하고 물어보았다. 아들은 수줍은 듯 머리를 쓸며 대답한다. 5번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과연 내 아들이다 하고 크게 만족해야 했다. 둘째 아들이 장가 갔다 온 뒤에 물어보니 둘째 아들은 저는 3번 했습니다. 3번 좀 부족하기는 하다마는 그런대로 내 아들이 분명하다. 그런데 평소에 단전호흡으로 기근을 튼튼하게 단련시켜온 막내 아들이 장가 갔다 왔을 때는 문제였다. 그는 아버지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버지, 저는 첫날 밤에 겨우 1번밖에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노발대발하였다. 이놈아, 첫날 밤에 1번밖에 못했다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로다. 그러자 아들의 대답이 걸작이었다. 아버지, 초저녁에 시작해 날이 밝아서야 끝이 났으니 어떻게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을 치며 이렇게 감탄했다는 것이었다. 너야말로 과연 내 아들임이 투명하구나. 황명희는 우스갯소리를 듣고 소리를 내 크게 웃어 쌌더니 단전호흡이라는 것은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데 그렇게도 좋은 것이요. 그렇다면 나도 오늘부터 단전호흡을 시작해보게 호흡 방법을 좀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오. 하고 성화같이 졸라대는 것이 아닌가. 손자의 꼽추를 고쳐주는 일보다도 단전호흡으로 자기 자신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일이 더욱 시급한 모양이었다. 주책 없는 늙은이다. 60이 넓은 늙은이가 무슨 할 일이 없어서 계집의 궁둥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단 말인가. 김삿갓은 단전호흡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지 직접 해본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게 허튼 수작을 한바탕 얼버무려 주고 나서 제가 오늘은 길을 떠나야겠습니다. 손자님의 진찰을 한 번만 더 해보고 그리고 나서 약방문을 알려드릴 테니 손자님을 이리로 불러오도록 하십시오. 하고 말했다. 황여인은 가겠다는 말을 듣더니 노골적으로 기뻐하는 빛을 보이면서 꼽추 아이를 부랴부랴
불러단치며 말한다.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꼭 좀 고쳐주소서. 김삿갓은 꼽추아에 저고리를 벗겨놓고 진찰을 하는 척 몸을 새삼스레 어루만져 보았다. 두 어깨는 귀 밑까지 솟아올라 있고 목은 어깨 속에 푹 파묻혀 있어서 불쌍한 모양이었다. 따라서 목을 자유롭게 놀릴 수가 없어 옆을 보려면 몸 전체를 돌려야 할 지경이었다. 꼽추의 몰골이 하도 괴상하여 김삿갓은 아이의 몰골을 한동안 물끄러미 받아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다음과 같은 즉흥시 한 수를 중얼거렸다. 남들은 모두가 꼿꼿한데 너만 왜 이 꼴이냐. 목은 가슴 속에, 무릎은 어깨 속에 파묻혔구나. 머리를 들지 못해 해를 보지 못하고 몸을 옆으로 기울여야 겨우 하늘을 보노나. 누운 꼴은 괴상해 속점 없는 마음심자요. 서 있는 모양은 줄없는 화리로다. 통곡해야 할 일은 저승으로 갈 때 너를 위한 관만은 둥글게 짜야 하겠구나. 꼽추의 모습이 하도 괴상해 눈에 보이는 대로 읊어본 시였다. 선생은 지금 무슨 말을 하시오? 김삿갓이 혼잣말로 흥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황노인이 목소리를 높여가며 물어본다. 김삿갓은 그제야 자기 정신으로 돌아오면서 혼자 고소를 하였다. 제가 이제부터 약방문을 알려드릴 터이니 꼭 그대로 쓰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꼽추가 1년쯤 후에는 틀림없이 낫게 될 것입니다. 황노인으로서는 듣던 중 가장 반가운 말이었다. 그야 여부가 있겠소이까. 어떤 약방문이든 간에 선생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김삿갓은 시치미를 떼고 자신만만하게 말한다. 이 아이의 병은 이미 고질이 돼 특별한 비방을 쓰지 않아 가지고서는 좀처럼 낫게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충실한 자씨 하나를 구해다가 그 자씨를 흙에 싸가지고 이 아이한테 먹이도록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4, 5일쯤 지난 뒤에는 맑은 물에 도끼를 씻어가지고 그 물을 한 사발씩 먹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반년쯤 후에는 꼽추가 점점 나아지게 될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멀쩡한 허튼 수작이었다. 교수 잡사라는 책에 곡배 가신, 즉 구분 등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다는 뜻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와 있기에 임시응변으로 그 이야기를 응용해 먹은데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황노인은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그 약방문을 쓰면 꼽수가 틀림없이 나을까요? 물론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씨를 흙에 싸서 먹이면 자씨가 뱃속에서 움이 터가지고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잣나무가 성장하는 데 따라 선자님의 구분 등이 절로 펴지게 될 것이 아니옵니까? 김삿갓은 눈 딱 감고 배심 좋게 설명까지 해주었다. 책임을 회피할 방도는 그런 거짓말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황노인은 암만 해도 석연치 않은지 이렇게 캐어 묻는다. 저 씨를 먹은 지 4, 5일쯤 후에 도끼 씻은 물을 한 사발쯤 먹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것은 뻔한 일이 아닙니까? 잣나무가 자라면 격가지가 생겨나게 될 테니 격가지를 쳐버리고 줄기만 꼿꼿하게 자라게 하려면 도끼 씻은 물을 반드시 먹여야 합니다. 의서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나요? 물론입니다. 곡배가신이라고 의서에 분명히 나와 있는 방문입니다. 김삿갓이 하도 자신만만하게 오게 되니까 황노인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이 없었다. 그러면 1년 후에 제가 다시 와서 확인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떠나가겠습니다. 김삿갓은 그 한마디를 작별 인사에 대신하고 황노인의 집을 요유히 떠났다. 김삿갓은 잠자리를 구할 수가 없어 만도둑이 꼽추를 고쳐준다는 거짓말을 해가며 황노인 집에서 열흘 가까이 편히 지낼 수가 있었다. 그러나 정작 개성을 떠나려고 하니 황노인을 속인 일이 암만 해도 마음에 개운치가 않았다. 전에는 잠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노숙을 할지언정 남을 속여본 일이 없었던 내가
개성이 와서는 왜 그런 나쁜 짓을 했을까? 황여인의 집이 멀어져 갈수록 김삿갓은 자책지감을 금할 길이 없었다. 그런 나쁜 짓을 하기 시작했다가는 앞으로 어떤 추행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기 때문이었다. 그건 안 될 일이다. 시인이 남을 속인다는 것은 시심을 팔아먹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시심을 잃어버린다면 나는 세상에 살아있을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인간이 아닌가. 김삿갓은 그와 같은 가책을 느끼며 이미 저질러버린 죄가를 개성을 떠나기 전에 깨끗이 씻어버려야만 할 것 같았다. 이제 앞으로 몇 해를 더 살게 될지 모르지만 목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비록 거짓짓을 할 망정 깨끗한 시인으로 살아가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미 더럽혀진 마음을 깨끗이 씻어버리기 위해 송악산으로 다시 한번 걸어 올라갔다. 두문동에 숨어 살다가 타 죽은 고려의 충신들의 뜻을 본받아 자기도 회개하고 깨끗하게 살다 죽고 싶었던 것이다.